2024 프로야구. 자, 2024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염종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수요일이죠.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롯데 8대 1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역전승을 여러 차례 해온 롯데였는데 정말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그 역전패는 확실히 아쉬워요. 예. 네네. 예, 많이 아쉬운데 롯데는 알칸타라 선수를 상대로 2이닝 동안 6득점을 올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알칸타라 조기강판 시키는데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가는 같이 보였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박세영 선수가 조금 난조를 보이면서 예. 4이닝 만에 무너졌고 그리고 양예지와 양석환 선수에게 말루포를 두 방 허용을 해서 네네. 역전패를 하고 말았는데 무엇보다 6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박세영의 투수가 조금만 막아줬으면 그러니까요. 좀 타선이 더 폭발적으로 이제 더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고 시합 보는 내내 조금 마지막 게임인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예. 사실 박세웅 선수 뭐 지난 5월 20일 기아전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5월 28일 한화 이글스전 때부터 좀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일 박세웅 선수 염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좋은 그런 컨디션을 그저 빨리 좀 되찾아야 되는데 네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타자와 투수가 어떤 엇박자가 계속 이렇게 나게 되면 맞아요. 참 팀 승리가 힘들거든요. 박세웅 선수가 어쨌든 지금 토종 에이스라는 칭호를 받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롯데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칭호를 받는 선수 칭호는 지금 너무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이게 이렇다 저렇다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뭐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도 결국에는 이제 팀의 어떤 대대표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컨디션 난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지금 타자들이 좋을 때 박세웅 선수 같이 진짜 토종에서 이런 선수들이 좀 잘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보는 내내 좀 아쉬운 경기였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가 그 페스트볼을 기본적으로 좀 던져야 되는데 투수 입장에서는 근데 정말 변화구 위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변화구 제구가 안 되면서 계속 볼넷 주고 그럼 무사 말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김상우 선수 말로 없는 맞고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박세웅 선수 이렇게 좀 피해가는 피칭 좀 답답하거든요. 여면이 마운드에 올라가면 이렇게 자꾸 피해 갈 수밖에 없나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뭐 저도 지금 뭐 아마추어 야구 지도자를 하고 있지만 예. 보통 다 뭐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맞아라 볼넷은 안 된다. 네, 얘기는 맞아요. 뭐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프로 선수 보고 맞아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박세웅 선수가 어떤 뭐 직구에 대한 최근에 본인이 느끼기에 그죠. 패스볼이 되게 안 좋다 하는 걸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 것 같은데 네네. 결국에는 빠른 패스트볼도 본인이 뭐 맞을 것 같다면 볼이라도 좀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변화구가 좀 살 수 있는데 빠른 패스트볼보다는 변화구 위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변화구라는 게 사실 이렇게 스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빠른 패스트볼보다는 제고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결국 이제 모든 게 마음에서 오는 건데 박세웅 선수 지금 현재 본인의 컨디션을 가지고 이제 마운드에 올라가서 이렇게 타자를 상대하는데 본인이 결국에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죠? 이걸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박세웅 선수 이상하리만큼 좀 변화구를 많이 구사하는 지금 상황인데 빠른 패스트볼을 볼이 되더라도 좀 많이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두산이 만루를 채우게 된 과정이 좀 좋지 않았는데 먼저 구승민이 선두타자 정수빈에게 몸에 맞는 볼을 던져서 교체가 됐고요. 이어서 마운드에 오른 한현희가 첫 타자 허경민을 볼넷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정수빈이 도루와 포수 실책으로 3루에 도달했고요. 결국 한현희는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고 박진과 교체가 됐고 또 박진 역시 라모스에게 볼넷을 내준 뒤에 양의지에게 말루포를
맞았습니다. 정말 뼈아픈 상황이었거든요. 네, 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안타가 예, 의원님. 하나도 없고 그죠. 안타가 하나도 없고 볼넷을 계속 이렇게 주다 보니까 말루를 만들어주고 결국 한 방으로 4점을 실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결국에는 맞아야 뭐 야수가 잡든 뭐 삼진을 잡든 거죠. 뭐 맞아요. 등공이 나오든 하였던데 네. 결국 볼볼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박세웅 선수가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아, 볼넷을 그렇죠. 꺼내서 말루까지 네.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볼넷이 얼마나 안 좋다는 이런 팬들한테 각인시켜주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준우 선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팬들이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 사실 이날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1회 초 전준우 선수 솔로포 이제 선제점을 가져왔는데 그 이후에 좀 침묵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전준우 선수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전준호 선수를 보고 있으면 이제 직구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가끔씩 보면 바깥으로 흐르는 이 체인지업이나 변화구 쪽에 헛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그 대신에 컨디션이 조금 어느 정도 회복되면 변화구도 좀 대처 능력이 있어서 좀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네. 이날의 부상 복귀 후에 홈런은 정말 고무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 찬스에서 범타로 물러나는 전준호 선수의 타격 밸런스를 보면서 사실 저는 예전 부진할 때의 밸런스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부진할 때. 예, 부진할 때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부진할 때는 그냥 스윙이 좀 크고. 예, 커요. 크고 일단은 치기 전에 어깨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들이 전혀 없이 순간적으로 하나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준호 선수는. 네. 그래서 2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봐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잘 맞았을 때와 발전할 때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첫 타석에 사실 직구에 홈런 치는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그냥 돌아갈 때 맞는 스윙이다 보니까 걱정이 조금 더 되는데 이날 게임은 정말 이게 이 변화구에 이렇게 놓쳐서 한 번만에 무너지는 이런 밸런스를 보니까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네네. 어쨌든 베테랑 선수이고 그리고 이 쉬는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복귀를 잘하고 준비를 네네. 잘해서 오지 않겠나. 근데 걱정은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풀어내기가. 예. 예, 걱정되는 가운데 이 노진혁 선수 얘기를 좀 넘어가가지고 이 수요일에 33일 만에 경기 출전에 나서가지고 첫 타석에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선수들의 타격 밸런스보다는 표정을 먼저 보는 편입니다. 예, 표정이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있어 보였고 밝아 보였어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리를 들고 준비해서 타이밍을 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처음 잘 할 때와 거의 비슷했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부분들을 오래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좋은 선수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면 조금 불안해져요. 네네. 예, 나빠질 확률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조금 더 잘하지 않겠나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 선수들 지금 다 고승민, 뭐 손호영 이런 선수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이 고참 선수들이. 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큰 자극이 되겠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인 반면에 네네. 자격은 엄청나게 됩니다. 네, 이게 완전히 뭐 선수를 30년씩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1년이 거의 우리한테는 10년 정도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상대 투수가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 하잖아요. 네.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후배들이 올라오니까. 네네. 자, 목요일 경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염현님, 그 지난 목요일은 이날 이제 졌기 때문에 좀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대6으로 졌는데 8회까지 롯데가 득점을 전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근에 롯데 타선을 보면 참 이 의아한 게임이었죠. 그죠? 예. 완전 타격이 뭐 활화성 같은 타격을 보여줬는데 끝날 만큼은 또 좀 침묵을 지켰는데 또 그날은 또 투수가 6점은 실점은 했지만 또 타격에 비해 투수가 또 괜찮고 그죠. 이런 게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엇박자라는 건데 참 잘 칠 때 좀 투수가 잘 막아주고 그죠. 좀 뭐 타자들이 좀 침묵할 때 투수들이 좀 잘 막아주고 투수가 조금 터질 때 타자들이 좀 잘 쳐주고 하는 그 게임이 결국에는 뭐 게임 바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게 또 우리
이 전반기 마지막 두 게임에서 전혀 맞지 않았죠, 그죠? 타자들은 조금 많이 칠 때 좀 많이 실점하고 이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롯데가 조금 더 후반기에 좀 분발하려면 이런 게임들을 조금 줄여야 되겠죠, 그죠? 좀 많이 줄 때 투수 좀 잘 맞고 좀 적게 줄 때 또 투수들이 좀 거기에서 좀 승리하는 경기가 많아야 되는데 그날 경기는 좀 많이 아쉬웠죠. 예, 그래도 9회 초에 좀 타선이 폭발하나 싶었는데 역전을 하기엔 아무래도 좀 뒷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롯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땠습니까, 박 의원님? 윤동희 선수가 레이에서의 안타로 득점을 얻어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날 마무리로 나온 두산 사실 김유성 선수의 볼이 사실은 좋지는 않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롯데 타격감이 조금 떨어지는 듯하는 모습이 마지막에는 조금 보이고는 있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많이 예. 되고 이날 게임 타격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은 결정적인 찬스에서 사실 전준우 선수와 이학재 선수가 그리고 또 오선진 선수의 삼진이 네, 맞아요. 진짜로 많이 아쉬웠어요. 네. 이게 뭐 이 주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타격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게임 상황에 맞는 배팅이 조금 더 절실할 것 같고 상대 투수의 위기 상황에서 치기 쉬운 볼을 홈런을 치라고 주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타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첫날 그 수요일에 전주 선수 솔로 포스 치면서 이제 전주 살아나는구나 했는데 이날 정말 전주 선수가 너무 부진했거든요. 보였죠. 바란스가 그리고 깨지는. 정말 그 주작 깔아놓고 클러치 능력이 전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팬들이 여기에서 좀 실망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3번 클러치 타자로서 계속 내보내야 되느냐, 예. 타순이 이렇게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얘기가 많아요. 지금 롯데 타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네. 전준우 선수가 지금 클린업 들어가는 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예, 지금 타선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태형 감독도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전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캡틴이고 그렇죠. 또 이렇게 이 선수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죽인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네네.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준호 선수는 같은데 사실 전준호 선수는 뒤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중심 타선에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치.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김태형 감독과 전준호 선수의 이 소통들이 서로가 유인이 되는 이 상황이 아닐까 이야기를 좀 후반기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선발 투수였던 윌커슨 선수의 투구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염 의원님? 최근에 그죠 시즌 시작하고 사실 네네. 시즌 초반에는 조금 많은 이닝을 소화 못 해주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은 최근 경기를 보게 되면은 뭐 결국 롯데 에이스다운 면모를 참 보여주는 경기를 했었는데 예. 네네. 그날만큼은 또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는데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에는 이제 타자들 조금 주자가 나가더라도 더블 플레이를 만들 수 있고 삼진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하는 투수인데 그날만큼 이상의 운이 안 따르는 건지 실점이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후반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이제 윌커스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투구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반기 조금 어떤 멘탈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출발을 할 건데 이 에이스 투수로서 그 정도의 어떤 멘탈 능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후반기에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니까 전반기 마지막 경기 조금 좋진 않았지만 후반기에는 또 우리 윌커스 선수가 롯데 팀의 어떤 투수진을 좀 끌어줘야 되니까 네네.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박 의원님이 특히나 같이 뭐 이렇게 중계하면서도 이 타자들이 다시 돌아갔을까봐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김치환 타격 코치며 뭐 김태형 감독도 얘기를 하겠죠. 저는 조금 좋게 본다는 게 다행스럽다는 부분들이 뭐냐면 6월 한 달 동안 모든 힘을 다해서 게임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 김동 캐스님한테 이야기 드렸다시피 네네. 이
장마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에너지 소비가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안 좋았던 부분들이 두 게임밖에 없어서 예. 네네.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또 브레이크 타임에 이제 브레이크 시즌에 이제 좀 남아 있는 한 3, 4일 만에 이제 좀 충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제가 운동 선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슬럼프는 쉽게 또 이렇게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3, 4일 만에 충전이 될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네네. 좀 이 지혜롭게 진짜로 이렇게 슬럼프 빠지면 극복하기 쉽지는 않지만 네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정말 타격 코치와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지만이 3일 만에 일어설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정말 굉장히 많이 처져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예. 경기 보시면서 예,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그럼 이 전반기를 좀 정리를 해볼 텐데 그 한국야구위원회가 KBO 리그가 4일 총 관중 605만 7,323명 기록했다면서 이 개막 후에 418경기 만에 600만 관중 돌파 기록을 세웠다고 알렸거든요. 프로야구 인기를 좀 실감하게 되는 요즘인데 염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관중 많은 거는 결국 선수나 그죠. 네네. 그다음 프론트나 우리 프로야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참 좋은 현상이죠, 그죠. 근데 저도 우리가 중계할 때도 참 봤지만은 우리 시즌 초반에 롯데가 꼴찌를 하고 하위권에 처져 있을 때도 참 야 대단한 우리 팬들이다 하는 네, 이제 얘기를 꽉꽉 많이 채워드렸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롯데가 컨디션이 좀 올라와서 좋은 경기 하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롯데뿐만이 아니고 전체 10개 구단의 어떤 팬분들 야구장을 찾아주시는 팬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KBO 뭐 역사상 이제 역대급으로 많은 상황인데 이게 후반기에도 결국에는 1, 2, 3, 4위 그리고 5위 한 자리 두고 결국에 이제 세 팀, 지금 이제는 뭐 세 팀인데, 그죠? 이 순위 싸움이 결국에 많이 되면은 팬분들은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런 거를 후반기에도 계속 뭐 올 시즌에는 관중몰이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예. 그 중심에 롯데가 좀 있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가을 야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1,000만 관중 돌파하는 거 요거 굉장히 쉽습니다. 예, 롯데만 잘하면 예 갑니다. 가는데 이게 롯데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치. 그 ABS 때문에 울고 웃는 전반기 시즌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포구 방향인데 그게 막 스트라이크로 선언이 되고요. 그러니까 투수를 응원하는 팀에서는 너무 좋은데 타자 응원하는 팀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뭐 타자들도 타석에서 와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솔직히 그 적응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부분들을 화면으로 많이 봤고요. 예. 네, 많이 봤는데 어쨌든 저 생각으로는 로봇이라면 일정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그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 선수로 뛰고 있었다 해도 많이 헷갈렸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예.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타자로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볼 때도 분명히 스트라이크인데 볼을 던질 때는 굉장히 이 스트라이크 존의 부분들이 못 믿어져요. 예. 그렇게 예. 되면 한 타석뿐만이 아니라 슬럼프에 바로 빠집니다. 이게 왜 스트라이크지 하면서 그 스트라이크에 맞춰야 되니까. 왜냐하면 심판이 네네. 스트라이크라면 스트라이크.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네. 진짜 어려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솔직하게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턱도 아닌 볼도 네네네. 스트라이크라 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로봇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감독들도 선수들도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심판들도 말을 못할 걸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이제 후반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정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진짜로 없어야 된다고 봐요. 네네. 개선이 돼야지. 예. 아니, 개선이 그러니까요. 옛날에 만약에 박정태 위원님 선수 시절에 ABS 도입됐으면은 위원님 매일 난리가 났었을 것 같아요. 막. 아니요, 전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롯데 자이언츠 김태형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2024 시즌을 출발을 했는데 염 의원님 보시기에 김태형 감독님 롯데 자이언츠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시즌 초반에 이제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팀 전체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초반에 조금 이렇게 승수를 많이 까먹은 게 비하면은 많이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전체적인 컨디션을 봤을 때 투수가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경기 내용을 보게 되면 타자들이 워낙 뭐 경기를 잘 끌어주다 보니까 투수만 조금 분발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김태형 감독도 아마 시즌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선수들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선수를 믿고 좀 맡길 거고 그죠? 뭐 결국 후반기에 지금 현재 5위와의 승차를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보통 3게임을 뒤집는다 생각하면 한 달을 얘기를 하는데 현장 사람들은 이 한 달 안에 뒤집을 수 있는 3게임 차에 지금 박스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멘탈적으로도 선수를 좀 다독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금 팀 어떤 성적이 되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후반기도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도 기대가 많이 될 거고 선수를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팀 타율이 6월 한 달에 3할 1푼 1이에요. 이게 키움의 3할 1이 뭐 기아 2할 9푼 6리를 훨씬 능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홈 타율이 더 대단한 게 3할 3푼 6리예요. 예, 위원님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다 각성해가지고 타율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이거 분명히 김태형 감독 역할이 큰 거잖아요. 굉장히 크죠. 이제 집중력 있게 모아주는 이래 특별한 게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랬는데 어쨌든 92년도 우리 우승할 때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3할 타자가. 근데 전체적으로 롯데 이 다행스럽게 폭발해주면서 롯데 투수들이 많은 지원 사격을 해준 6월 한 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6월은 사실 역전승도 많았고 그래 큰 점수 차로 이긴 경기도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6월 25일 있었던 경기에서는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예,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역전승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런 좋은 타격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쨌든 슬럼프는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 슬럼프를 얼마나 빨리 헤어나와서 이 좋은 타격 페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잘 이겨내고 페이스를 찾아야 될 텐데 그걸 말입니다. 꼭 찾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후반기 선발 로테이션에 좌승사자 찰리 반지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은 롯데 마운드 지금부터 좀 사정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는데 예. 반지 선수가 4일에 그 삼성 라이온즈 2군을 상대로 최고 145km의 빠른 볼을 뿌리는 등 4이닝 동안 3피안타 무사사고 4탈 3진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복귀 준비를 좀 마쳤다고 봐야겠습니까, 염위원님?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부상으로 빠졌다가 들어올 때는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한 게임 정도 던지고 올라오는데 결국 그 게임을 조금 못 던져도 그죠. 내용이 좋지 않아도 결국 찰리 반지 선수는 1군에서 어떤 마운드를 좀 끌어줘야 될 선수인데 퓨처스 리그지만은 그래도 투구 내용이 좋았다는 건 결국 멘탈적으로 아주 잘 갖추고 1군에 올라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찰리 반지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롯데 타자들이 워낙 잘 쳐주다 보니까 성적을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렸는데 찰리 반지 선수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박세웅 선수도 조금 찼지 않겠습니까? 너무 길었으니까 본인의 컨디션을 좀 찾으면은 투수력도 타격 만만치 않게 좀 좋은 어떤 컨디션들, 좋은 선수를 갖춰가지고 후반기 시작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께 공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가을 야구 할 수 있을까요? 박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가을 야구는 가을에 이렇게 선선할 때 잔여 경기 말고 포스트 시즌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트 시즌은 롯데 자이언트 팀 선수들과 그 무엇보다 롯데를 사랑해주는 모든 팬들이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게 가을 야구일 거라 생각해요. 그럼요. 너무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은 꼭 사직에서 야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좋은 감독 모셨으니까 또 그 감독의 능력도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올해만큼은 꼭 가을 야구를 해서 점퍼를 좀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을 야구 점프를 좀 입어야 되지 않겠나. 네네. 그래서 가을 야구 그- 점프. 네, 그렇죠. 염현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짧게 얘기했습니다. 가야 되고 네.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팬분들 많은 기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염현님 굉장히 확답을 해주셨어요. 네, 가야죠. 저도 들었습니다. 예. 아, 박 의원님은 약간 두루뭉술하게 아니, 얘기했는데 혼자 가시는 느낌인데. 간다. 예, 예, 간다. 갑시다. 두 분 모두 간다고 했으니까 예, 예, 예. 믿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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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 염정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